대립 쪽이 13부터 하면 되죠. 좀 되겠지 않게. 자, 앞전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가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가 서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라는 한 책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쭈뼛 서고 간담이 떨리었으며 곧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본래 혐의란 말은 악의가 없다는 얘기죠. 악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되이 다른 사람의 이간질을 믿어서 우리의 이신을 손상시키고 원교를 믿고 근린을 도발하여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이 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우리 김홍집이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인 건 다 아시죠? 그죠? 네. 핵심 내용은 뭐죠? 저는 핵심 내용은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가 있고 견제해야 할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 청, 일본 견제 대상은 러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러시아를 우리가 견제한다 해서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설명 옳은 것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했다. 중립화론. 이건 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얘기입니다. 네.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죠.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누가? 영국 애들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검도를 불법 점령하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중립화 바람이 불잖아요. 중립화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6.1준 앤드 외국인 부들러 좀 더 추가하자면 김옥균까지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립화론을 합시다 주장하죠. 연도 꼭 외우셔야 된다. 오케이? 1880원 연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 천국 예교관 황준선이 저술하였습니다. 예, 일본의 황준원이 저술하였습니다. 청날 예교관입니다. 이걸 김홍집이 가져왔다.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유생들에게 배포할 의미로 가져왔다. 뭐 어때? 유생들 왜 주려고 하죠? 유생들 꽉 막혔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고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되겠다, 오픈 마인드를 바꿨으면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져왔죠. 그런데 뭐 영남 유생, 강원도 유생 다 드립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말이 드러났잖아요. 이 조선 책략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선 책략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조미소 통상제약이 맺어진 계기가 됩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빈출 지문입니다. 빈출 나온 답이기도 해요. 세 번째, 일동규를 저술하여 저술한 인물이 전래됐다. 일동규는 1차 수신사 김기수입니다. 강화도 제약 이후 1876년 강화도 제약 이후에 바로 일본으로 갔던 인물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차 수신사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전혀 영향가 없는 질문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1차 수신사는요. 네 번째,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에 이거 제가 다 썼는데요. 편집하는 과정에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쓰면 돼요. 영향을 주었다. 빠진 부분 써시면 돼요. 영향을 주었다.
오타입니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조약이 체결 당시에 있었던 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거든요. 실은 1간하고 앞에 2간, 앞으로 5간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완전 편집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번 디스 한번 하고. 제가 편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다. 제 1간 보겠습니다. 요건 일단 15번에 약간 난이도를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왜냐면 1899년에 있었던 한청통상조약이에요.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청나라하고 통상을 맺은 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약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동질한 동일의 기준을 봤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옆에 봐봐.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잖아요. 장정은 뭐예요? A와 B는 다른 거야, 그지? A가 청이라고 생각한다면, B가 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맺은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야. 장정은 주종관계에서 맺은 관계를 장정이라고 불러. 이 단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이야. 장정은 A와 B는 다르다고. 청이 조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맺은 조약이야. 어떤 계기로 맺어진 게 조청, 상민 조약이죠? 이모, 군란을 계기로 맺은 조약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에요. 봐. 이해하셔야 돼. 애우는 거 애워야 되는 거고. 앞에 하나 또 있지, 그래. 1876년에 뭐가 있어? 강화도 조약이 있잖아. 강화도 조약 우리 어떻게 부산포, 원산, 개방되잖아요. 자, 봐요. 강화도 조약 결과 일본의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장악해버렸어. 대략 한 80% 이상을 갖다가 상해하고 장악해버렸다고. 자,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정 상민수령 매는 뭐예요? 자, 청나라 애들은 우리나라의 속국관계를 200년 넘게 유지했어. 그러니까 실질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았어. 조공만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200년 이상 지배한 청이나 이제 막 들어오는 일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청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통해서 서울의 양화대교 맛보이 있는 거 양화진을 필두로 그죠? 전국의 장시에 중국 상인들이 드디어 상주하고 이 시장 자체가 오픈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일본의 상인들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한방 붙는다고 시장 경쟁을 하고 시장 독점률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청이 아직 계속 독점하고 있나요? 아니면 청이 좀 무너뜨렸나요? 아니면 일본이 계속 독점하고 있나요? 얘기했잖아요. 몇 대 몇? 60대 40 또는 55대 45. 누가 계속 앞서고 있는 거죠?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그렇지만 청이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 거잖아요. 비등하게 갔잖아요. 이게 재작년 시험이야, 이게. 시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맺은 게 뭐야, 이제? 한청통상조약이야. 자, 그럼 한청통상조약 왜 맺어줬을까 보자고. 요 사이 좀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집어넣어보자. 1897년 한번 넣어보자. 1899년 우리나라 역사에 무슨 일이 발생돼? 나라 이름이 바뀌어버렸네? 뭐로 바뀌었어? 조선이란 나라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잖아. 다른 나라들이 황제국을 인정해주잖아. 그럼 청나라는 어떻게? 씁쓸하지. 야, 저희 우리 속국이야. 무슨 대한제국이야, 새끼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우리 하기 싫은데? 입맛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청나라 애들이. 어이씨, 뭐야, 이거. 버티고 있어. 근데 주변 나라를 전부 다 황제국 대우를 해주는 거야. 하물며 일본까지도. 왜? 우리나라를 잘 달래가지고 우리나라 뺏어 먹을 수 뺏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외국 애들이. 근데 청나라가 버텨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도 97년 뒤에, 2년 뒤에 통상 조약을 맺었지. 조약은 뭐야?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하다고? 동등하다고. 오케이?
그 맺은 게 한청통상조약을 맺은 게 1899년이야.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봐봐. 이 한청통상조약 1간, 2간, 5간이야. 자, 1간 동그라미 색깔 춘줄 1간, 두 번째 2간, 다섯 번, 네 번째 5간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공부 안 하는 사람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런 게 안 나왔다고. 그럼 기존의 다른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한청통상조약을 맺었을 시기 사실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청통상조약 우리 연도를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1899년이면 어떻게? 대한제국 어떻게 돼요? 1897년부터 1910년이 망할 때까지잖아. 일본이 뺏길 때까지. 이 기간이 대한제국 시기란 말이야. 그럼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의 업적 앤드 정책이 선택지로 답이 떨어져야 한단 말이야. 그동안의 답은. 이게 일반론적인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갑작스럽게 이거 조약 통째로 덩어리로 던져주고 이 내용을 물어봐 버린 거잖아. 그래서 패턴을 약간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창렬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온 다음에 이 패턴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고종의 대한제국시기 업적, 정책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빨리 길러야 돼. 아, 시험 문제 패턴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걸 분석하는 능력, 1초, 2초 만에 캐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 공부했던 내용을 전부 다 내가 선택지 고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물론 차이긴 하죠. 공부 연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문제 가볼게요. 체계를 당연히 상호 오는 거 봐봐. 일간, 이간, 상간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읽기 번거로워요. 강무 연호가 사용됐다. 대한제국식 연호가 뭐죠? 맞아요? 틀려? 1번 지금 맞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잖아요. 이거 내우면 안 된다는 이 흐름을 잡아야 돼, 이거. 오케이? 내가 안 죽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다 적거나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노트 정리하란 말이야. 흐름이야, 흐름. 강화도 조약, 조청 상미, 한청 통상 조약, 대한제국 시기 업적하는 선택이 고르라는 얘기야. 오케이? 흐름 잡으면 돼.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 이건 1904년에 만든 신문이야. 배들이 만든 신문이야. 근본이 잡히제. 이거 1905년 메가다 폐기얘기예요. 대한제국 지나간 얘기들이야, 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간 파천이잖아. 이거 1896년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지. 자, 시 가봅시다. 16번 가봅시다.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한국 황제는 예간상으로 아직까지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신들은 당분간 일본인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공포되고 난 며칠 후 이로 인하여 한국 민중의 동요가 그렇게 극심하게 중대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그때까지 비밀리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 요게 포인트네요.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어서 쭉 밑줄 긋습니다. 16번. 한일 친협약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정민연이 맺었다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지.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정민 7조약의 핵심 뭐죠? 차관 정치죠. 장관, 차관 얘기하면 돈 빌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차관 정치로 결국 우리 뭐죠? 행정권이 박탈되죠. 장관은 조선인을 써요. 근데 모든 업무는 다 차관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지.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나라 장관 허수아비를 만들어. 일본 차관에 의해서, 일본인 차관에 의해서 행정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정미 7조약 이렇게 또는 한일 친협약 이렇게 새롭게 맺었다 해서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 갑니다. 1번 재정 및 고문, 예교 고문 용빙이 규정되었습니다. 이걸 한일 협정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는 1차 한일 협약. 재정 및 예교금이 용병되었습니다. 대표 있는 사람? SM. 뭐예요? 스티븐슨 우리나라 예교권 박탈. 메가타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 결과 우리나라 화폐를 전부 다 엔화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망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스티븐슨 메가더를 그래서 이 애교가는 고정연금이 무슨 애교 정책 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반대해서 애교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훗날 장인환, 전명훈 열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그죠?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스티븐슨을 갖다가 저격 암살합니다. 몇 년? 1908년 이렇게 다 연도 외우는 것이라서 제가 여러분 연도를 외워줄 수는 없어, 그지? 그죠? 그 여러분들도 연도를 근에서 본 연도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에서 아니 앞부분은 전부 다 되게 흐름, 내용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선후관계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부분 최대한 더 외워야 됩니다. 방법은 뭐예요? 계속 읊조려 줘야 돼요. 노트 막 쓰는 건 의미 없어요. 계속 내가 읊조려 봐.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는 방법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다 자기 방은 있을 거거든. 책상, 의자, 옆에 침대 하나 있거든요. 그 작은 옷장 하나 있을 거거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제발 침대 좀 빼라고. 보기 싫지만 그 시대 갖다 TV 앞에다 놔. 아빠 앞에 놔버려 그냥. 아빠 여기서 누워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왜? 침대가 있으면 제가 잠의 유혹을 못 이길 것 같아서 피곤해서 바로 1시간만 자고 일어나고 다 자거든. 그 다음날 빼면 새벽이야. 새벽 6시야. 공부가 안 되잖아요. 내 몸이 불편해야 잠을 깊게 많이 잘 수가 없어요. 침대는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깊은 잠 많이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침대 빼라는 얘기 제가 자주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미친놈처럼 막 떠들어야 돼. 야, 안중근이 누구를 죽였는데 몇 년이야? 1909년이야? 장인은 전명훈이 1908년이야? 막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연도를 갖다가. 본인이 노력이 필요한 거, 그 노력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쭉 공부하고 제가 쭉 강의하다 보면 머리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들어와 있어. 웬만한 거 막 다 들어. 가끔 헷갈리게 막 두 개 막 겹치기도 해. 선생님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연도를 갖다. 안 되면 이런 쪽지 있잖아. 붙여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 비싸게 도배했는데 찢어지면 안 될까? 학교 가는 게 나 찢어지는 게 무슨 대수야? 흠나는 게 대수야? 얼마나 한다고? 그치? 천장에다 붙여. 천장에다 단어 막 붙여. 영어 단어 붙여. 한국에서 연도 아니면 연도 막 적어. 거기다 막 적어. 노골적으로 해. 매직으로 막 써서 돼. 아끼지 마. 다 니네 방이잖아. 해야지. 돈 들어가. 아빠 한번 돈 들어. 내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 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합격 맞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다 한 말이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렇게 한 사람 되게 많아. 네. 그런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남과 달라야 돼. 남들과 내 다른 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공부는 착하게 하는 게 아니야. 되게 독하게 해야 돼. 오케이? 친구 관계는 원만해야 되지만 공부는 독하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합격한 놈이 장땡이다. 사람 좋고 뭐 좋고 한데 떨어져봐. 아무 의미 없어. 독하게 해야 돼요, 공부는. 남이 알아준 공부 아니야. 네가 하는 거야. 독하게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헤이그 특사사건을 볼까요?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체결됐습니다. 이거 답이에요. 헤이그 특사사건을 결과적으로 고종이 폐위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수능도 많이 나오고 한능검도 나오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요건 뭐야? 요거 했던 건 뭐냐? 차관정 생중급 활동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건 수능 스타일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베베르 고무라 각서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이 베베르 고무는 이거 7급에 나오는 문제, 9급에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적어놓으세요. 7급 문제를 적어놓으세요.
베베르 고무락스 체계에 영향을 준 것. 이것은 이제 아간파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90년에 아간파천이 맺을 때 영향을 준 것이지, 네, 이거 관계 없습니다. 왜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지문에 만들어 놨어요. 4번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약이다. 이거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을사늑약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맺은 건 뭐 조약이라고 하죠. 균등한 힘을 가지고 맺은 거니까. 근데 을사늑약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신문에 쓰는 용어들이었어요. 언론에서 나라와 나라 정식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총칼을 들여서 목에 들이대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을사늑약이 된다. 강제 늑자를 쓴 거야. 근데 우리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때 배웠던 학자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을사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으로 막 가르친 거야. 근데 요즘 이렇게 학교에서 을사늑약으로 얘기해요. 강제 늑자. 이렇게 씁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7번 가죠. 다음 글을 쓴 인물이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쭉 읽어봐. 눈으로 읽어봐. 내가 아는 단어 찾아봐. 앞에 거 다 몰라. 뒤에 끝에 줄에 두 개 단어 아는 단어가 있을 거야. 뭐가 있어? 혼사상 있잖아. 국혼사상. 국가의 혼사상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꼭 아는 게 공부할 때 내가 아는 단어를 찾는 거야. 모를 때 쭉 지나가 그냥 에이씨 몰라. 한 있네? 박은식이네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 빨리 푸는 이유가 사료를 공부하되 사료를 공부할 때는 천천히 공부하지만 다 못 외워. 5줄, 7줄 다 못 외운단 말이야. 그럼 키워드가 뭐냐를 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사료 공부할 때. 국혼이야. 박은식 찾는 내용이야. 1번 갑니다.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1번 봐요. 조선학 운동 봐요. 이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던 빈출 문제예요. 1번 지문 자체가.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문일평, 뭐 정인보, 이런 인물들이에요. 1930년대 초에 우리가 조선학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봤다는 거야. 근데 마침 이때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야. 그럼 내년에는 100주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지? 이걸 기념으로 하나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산이 쓴 책이 한 500여 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로 다 정리했다고. 그 책을 갖다 여유당 전서라고 불러요. 요즘 말로 치면 요점 정리한 거야, 그냥. 여유당 정서는 정리하고 책 아니다. 오케이? 이 아저씨들이 편집한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그럼 우리 18세기에 우리 선조들이 청나라의 문화를 서양 애들 청나라 문화가 들어왔지. 그럼 청에 들어온 문화 우리가 수용했지. 그리고 우리 것처럼 만들었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실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잡으셔도 돼. 또 일부 학자들은 실학이라는 단어 처음 30년대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이미 삼봉 정도 전인 실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긴 써요. 근데 우리 처음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최소한도 30년대 우리가 처음 야 그때 아저씨들 있잖아. 박제가 막 일어나셨잖아. 박지원 이런 사람 전부 다 실학자라고 하자. 그때 학문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자. 이렇게 실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되는 거야 이때. 오케이? 봐봐. 우리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뭐라고 평가할까? 무슨 세대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갖다가 MZ세대라고 하지 않겠지. 왜? 다 까먹어. 5년, 10년만 전에 여러분 MZ들 다 끝나버려. 새로운 세대 후수들 막 10대들이 막 코온다고. 통칭하면 우리 20년, 200년, 100년 뒤에 뭐라고 볼까? 우리 코로나 세대라고 부를 거야. 가장 대중적이잖아. 코로나를 3년째 좀 앓고 있잖아. 그죠? 내가 걸렸다가 나왔다가 마스크 썼다가 야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좋다. 공기 흡입력이 좋아. 일단 호흡이 되게 편해졌어. 여러분 지금 저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느낌이 들 거야. 그지? 불편하잖아. 산소가 들어오는 되게 불편해. 그지? 오나라지 않지. 야, 좀 미안하다. 나만 벗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벗으면 제가 쓸게요. 오케이? 근데 혼자 벗는 게 낫겠지. 그죠? 예. 아, 이런 또 기쁨을 누리다니. 예. 혼자만 벗다니. 좋습니다. 두 번째,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했다. 이건 백나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예.
백나문 정도만 체크합시다. 백나문에 대한. 이 사람 쓴 책도 아시죠? 네. 조선사 경제사. 네. 그 다음에 을지문덕, 채도통정 등을 저술하였다. 이거 누군지 아시죠? 신채호 선생입니다. 제가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신채호를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뿐이다. 그 앞에 두 사람 살 붙여야 되잖아. 이, 순신, 을지, 문덕 살 붙이면 되잖아. 신채호를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뿐이다. 이 사람은 책 제목은 채도통전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잡으시면 돼요. 최영장군, 채도통전이라고도 합니다. (4번) 친일적 대동학회에 대응하여 대동계를 창시하였다. 답은 4번인데요. 난이도 상으로 잡으실래요? 네. 지금 4번 지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 시험 문제 치고 17번 문제가 우리 국가직 지방직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맞히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의 수준이다. 대동학회에 대항하여 대동계를 창시하였다. 예전 9구면 바꿔서 얘기했다고. 대동계하고 대동학회를 바꿔서 얘기했다고. 박은식이 대동학회를 친일적인 성향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살짝 지문을 만들었어. 네.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봐봐요. 안 읽을 거예요. 제가 쭉 아는 단어 찾아가 보세요. 일단 네 번째 줄에 암살이라는 단어 봐봐. 암살이라는 단어. 셋째 줄에 폭탄 봐봐. 폭탄, 암살. 그 다음에 끝에 줄에 홍꼬공이 나왔어. 홍꼬공이 나왔어. 이건 한인애국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든 사람은 김구. 요 밑에 이봉창, 윤봉기 르그가 있죠. 이건 1932년.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쭉 운영하는데 한계점에 봉착됐어요. 무장투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점이 부족해. 약간 그 노선을 살짝 바꾸는 거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한계점이 부딪히는. 그럼 우리도 무장투쟁, 무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그 결과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인애국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죠. 옳은 것.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군대식 조직을 만들었다. 이건 대한강복회.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요? 대구요. 네. 대구를 만들었고 영남지방에 네. 영남의 자산가들로부터 많은 후원, 지원을 받게 됐죠. 네. 박상진, 그 다음에 김자진 등이 활동했던 것. 대한강복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선택지로 나오긴 나왔지만 단독 문제도 되게 나옵니다. 또 중요한 이유, 얘들이 표방한 게 있습니다. 네. 공화정책을 표방하죠. 네. 공화정을 표방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종교인들이 결성하여 북록원 정서에 합류하였습니다. 이건 중강단에 대한 얘기. 자, 박상진이 봐봐요. 충청남도 아산의 도검현장에 박용화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박상진이 무슨 정보를 들었다고요? 충청남도 아산의 도검현장이 박용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요. 군자금 좀 내시오 하고 찾아갔다고요. 손 털어버려. 없는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탁 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실갱이가 붙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제거되면서 박상지 행임을 알고 박상지 체포되면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대한 강복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 김자진이 이제 넘버 2잖아. 우리나라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간도지방으로. 그래서 중강단을 만들게 돼요. 이건 개종교인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종교는 뭐죠? 당군 할아버지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강단이 발전하게 되면 만든 게 뭐죠? 북노군 정서군이 만들어져요. 김자진 장군이 끌고 다니는 부대가 북노군 정서군인 거예요. 얘들 끌고 승리하죠. 무슨 전투 승리합니까? 대표적인 청살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이 승리하잖아요. 그죠? 또 김자진 장군을 고종 시기에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무관학교 1기 졸업생이기도 해요. 정상적인 군사교육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뭐 대구에서 하려고 했으니까 대구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지역에서 되게 독립운동가 되게 많이 배출되거든요. 뭐 신채호 선생 플러스 김자진 장군, 뭐 이동영 선생, 또 여성으로 뭐 유관순 열사 수없이 많은 충청도의 애국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충청도 애국지사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위민정부의 국무위원 김구의 의석이 결정됐다. 김구가 만들었다.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 양상을 깨었습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 며칠 거고 1932년이었습니다. 1932년. 누가? 의열단의 김원봉이. 의열단의 김원봉이. 누구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이 돈이 없는데. 누가 지원해 주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요. 장제스는 민족주의자예요. 오늘날 대만을 만든 나라예요. 그죠? 근데 김원봉이 장제스 밑에 가서 항포군관학교라는 게가 있어요. 장제스가 만든 장교 양성소가 있는 항포군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장제스는 민족주의자이고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예요. 색깔이 전혀 안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가 김원봉과 그 김원봉 수하의 밑에 들어갔던 대량 상당수를 데려다 교육시켜요. 왜? 소문이 났어요. 조선에 어떤 아저씨 하나가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면접하고 해서 입교시켜줘요. 그냥 공짜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똑똑하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그냥 제자로 삼은 거야. 즉 제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항포군관학교에서 배웠어요. 누가? 김어물 포항 김일동 밑에 애들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경력을 여기서 만든 게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누가? 김원봉이. 이해 가셨나요?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고요? 중국 정부니까 장제스의 지원을 받은 거야. 장제스는 왜 지원해 줬을까? 색깔도 다르잖아요. 민족주의 계열이고 김원봉은 사회주의 계열인데 왜 지원해 줬을까요? 사제지간이라는, 무섭다니까. 사제지간이면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아직 스승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죠?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제자로만 살아왔으니까. 그죠?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하면 어떻게 내가 가르쳐 주잖아. 내가 아는 데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또 부탁을 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 합격했는데 국장 소개좀 안 되고 이런 거 못해요, 제가. 그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문제 19번 가봅시다. 좀 지울까? 지워도 되죠? 자, 문제 19번. 밀줄친 본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다. 조선 전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여 이익을 보호할 만한 안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본 이혼에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조선의 치안의 키워드다. 밑줄 그어봐. 조선의 치안을 자주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조직을 실현하게 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데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강복을 맞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 지도자들이 처음 만든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건준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사회주의 계열의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정부단체라고 하듯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옳은 것. 미 군정 선포 직후에 결성되었다. (1945년 9월이) 미 군정이에요. 안 맞지? 해방되는 오전에 해방되고 오후에 만든 단체가 이거라고. 두 번째, 기회주의 일체를 부정한대요. 기회주의 일체를 부정한데 이건 신간의 강령입니다. 신간은 몇 년에 만들어지지? 이때 해체되지, 그지? 이해가셨죠? 그럼 이것도 관계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지, 그지? 이건 한 달 간격으로 안 맞고,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세 번째,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를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세 번째 지문이죠.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이건 1946년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다.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이 부주석이 돼요. 여운형이 부주석, 이승만이 주석이 되죠. 다시 이승만을 주석으로 한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한 달 만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했을까? 자, 해방이 8월이잖아. 9월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한 달 만에 공화국을 선포했잖아. 그지? 누가? 이승만과 여운형이. 봐봐. 9월이 되면 뭐가 되죠? 미군이 들어올 거거든요. 북한은 러시아가 들어올 거거든요. 왜? 미 군정이 시작되거든요.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에 있었던 게 신탁통치 결정됐거든요.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러시아거든요. 남쪽은 미국의 하지 중장이 직접 쓰리스타고 직접 지배하고요. 북한은 대리를 삼아요. 러시아 애들 군이 오기는 통치는 바지를 하나 차요. 그게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 방식이 남과 북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 우리는 누가 직접 했다고? 하지 중장이. 미국 군인이, 쓰리스타가. 대신에 북한은요, 김일성을 대신 바지로 앉혀서 통제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 진주에 앞서서 뭘 하는 목적일까요? 여러분, 선포하는 목적은? 먼저 선점하고 싶은 거야. 먼저 독점하고 싶은 거야. 영어로 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싶은 거야.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야. 이해 갔어? 연도만에 그렇게 안 했다게 왜 이걸 선포했는지 보란 얘기야. 그렇다면 이승만은 자기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게 훗날려. 뭐? 이걸 인공이라고 하는데 인공을 갖다가 이승만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이승만 어디 있어? 이 부분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얘기해요. 좀 약간 엉성하지. 이승만이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내가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좀 엉성하죠. 네, 여운형도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고 이승만은 욕심인데 나중에 인공이 미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미군 정부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정치단체,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승만이 약간 씁쓸한 거지. 난 통일한 적이 없어요. 예원영이 거기다 이름 올렸나 봐요. 뭐 이정식, 이적으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지. 지금 이 부분, 이거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어려워, 쉬워요? 쉽지는 않지. 그잖아. 이거 지금 다 어렵잖아,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된다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잘해야만 여러분들이 만점 맞은단 말이야. 선생님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딨어. 봐야 돼. 2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가나 발표식에선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우리 진보당이 키워드다.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네. 기억이야, 가야? 가? 진보당의 창당 선언문이에요. 나와보자요.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린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리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도에 뿌리내리려 합니다. (1960년) 4.19가 발생될 때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가나 발표 시기 사이에 물어보죠. 이게 56년이죠. 이게 60년이죠.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블렁크 여기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56년과 60년 사이에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일종의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 가로넣기. 가로넣기 문제. 전체의 내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의외로 높습니다. 풀어보죠. 63시가 발견된 63시 몇 번 짐이지? 1번 지문. 이건 64년입니다. (63시) 뭐예요? 한국과 일본이 한일 협정 맺잖아요. 거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학생들이요. 사서호입이 이루어졌다. 사서호입 1954년. 사서호입 54년에 대한 얘기. 개헌에 대한 얘기. 2차 개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 3번 신국가보안 58년.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민주당이 분화돼 신민당이 만들었다. 저 1960년 4.19죠. 분화된 것은 60년 11월입니다. 민주당 분화가. 답은 3번. 어때요, 난이도가? 계속 어렵죠? 어렵죠? 지금 실력으로 어렵다 느껴져요. 근데 시험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빨리 쌓아야 되겠죠. 4월 국가직, 6월 지방직. 여러분 포커스를 지방직에 맞춘다면 최소한도 5월 말까지는, 그죠? 5월 말까지는 이게 내가 쉽게 잡아와야 된다는 거야. 예, 연도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잠시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끊어갈게요. 왜냐면
연결되면 애매한 점이